일본어 능력 시험 N3. 자, 皆さんこんにちは。 N3 청해 파트. 자, 청해 한 파트가 60점을 차지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청해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형태의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휘를 몰라서 청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 어휘를 알고 있음에도 그 어휘가 들리지 않는 학습자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어휘를 몰랐을 경우에는 어휘를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학습자이지만, 그 어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해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호소한 학습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청해 파트에 스크립트가 있죠. 이 스크립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독해하듯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스크립트를 보고 독해하듯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취를 하시면 당연히 들리겠죠. 이러한 작업을 모의고사 2회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면 나는 그 어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싸구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는 학습자들은 반드시 그 청취 파트에 있는 스크립트를 독해하듯이 공부를 하고 나서 청취를 들으면 모의고사 2회 이상, 2회 정도 분량을 하시면 반드시 그 문장이 들리면서 청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점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청해 파트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하면 5개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 이해 6문제, 포인터 이해가 6문제가 되겠고, 개요 이해, 발화 표현, 적시 응답,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문제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이해를 보시면 예제에서 가급적이면 보기의 내용을 한글로 해석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파트 1과 파트 2는 보기의 내용이 문제 용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기의 한자들은 한자 위에 읽기, 한자 루비, 즉 한자에 요미카타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한자가 약한 학생이라도 충분히 보기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어 문장을 들으면서 일본어로 되어 있는 보기를 본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가가 아니면 문제의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에서 예제 문제를 불러줄 때 여러분들이 그 예제를 듣지 말고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여러분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한글로 해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적어 놓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토코노 히토 온나노 히토가 하나씩 돼 있마스.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코노 히토와 코노아토 도우시마스까. 남자는 이 뒤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행동의 대상은 남자가 되겠죠. 반드시 문제 용지에 남자라고 적어 놓아야 됩니다. 왜? 남자라고 적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자의 행동인지 여자의 행동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환자인지 의사인지 점원인지 손님인지 반드시 적어놓고 나서 문제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파트 1 과제 이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즉 이미 일어난 사실이 아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남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 파트 1과 파트 2 공통된 이야기이지만 보기에 숫자와 관련된 날짜, 요일, 시간이 나와 있으면 성우가 언급하는 대화문에서 날짜, 시간, 요일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보기에 시간, 날짜, 요일, 숫자와 관련된 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두 사람의 대화문에서 우리는 숫자, 날짜, 요일, 시간에 대해서는 기록해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메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제가 오토코노이토 온나노이토가 하나씩 되어있마스. 오토코노이토와 코노와토 도우시마스까? 남자는 이 뒤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비례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파트 1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뀐 시험은 이 N3에서 특정한 어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파트 1, 2에서 여러분들이 청해 파트를 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이 어떤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그 모르는 어휘에 굉장히 우리가 얽매여서 다른 문장이 들리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어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몇 번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어휘는 그냥 넘어가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 연습뿐이다. 인강이나 현장강이나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실 때 모르는 어휘를 그냥 넘어가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만 그 특정한 모르는 어휘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무조건 모르는 어휘에 얽매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기의 내용은 전부 대화문에서 언급을 한다. 보기 1, 2, 3, 4가 있으면 그 보기 1, 2, 3, 4는 대화문에서 성우가 다 언급을 합니다. 그 정답이 되는 케이스는 명확하게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정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바뀐 시험의 총치는 여러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추리력, 상상력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일상회화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충분한 연습만 되어 있다면 정답을 찾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트 2, 포인트 2에는, 자, 청해 파트는 모든 것이 포인트인데, 왜 파트 2만 포인트 2에라고 하는가? 일단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은 전부 지문에서 언급하는데, 정답이 되는 부분을 성우가 불러준다. 자, 보기의 내용을 파트 1과 마찬가지로 한글로 해석을 해주는데, 파트 2가 왜 포인트 2에라고 말을 하냐면, 성우가 정답이 되는 포인트를 언급을 합니다. 거의 90% 이상 명확하게 정답을 불러주기 때문에 파트 2야말로 연습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2에서 보기의 내용만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서 성우가 주로 정답을 불러주는 케이스는 접속사, 어떤 접속사가 나오고 나서 부사 다음에 정답을 불러주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부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파트 3, N3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사가 나오는 것을 기다릴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장의 흐름상으로서 지금쯤 정답이 나올 것이다 하고 했을 때 성우가 반드시 그 정답을 불러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1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물었지만 파트 2는 뭐?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묻는다. 주로 이미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센세이 또 각세이가 하나씩 되이마스. 선생님과 학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세이와 도우시대 오코레마시다까. 남자는 왜, 학생은 왜 늦었습니까? 라고 이유나 원인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늦잠을 잤다. 어제 잔업을 했다라든가 밤새도록 공부를 했다라든가 뭐 차가 막혔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중에서 명확히 정답이 되는 케이스를 성우가 불러준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트 2는 파트 1과 다르게 예제에서 가급적이면 보기의 내용을 한글로 해석해 주는 것이 좋은데 예제, 문제와 대화문 사이에 20초의 시간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세이토 센세이가 하나씩 되이마스. 학생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세이와 도우시대 오코레마시다까. 학생은 왜 늦었습니까? 하고 나서 2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문이나 장문에 들어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예제를 한글로 해석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파트 1과 마찬가지로 행동의 대상, 행위의 대상, 이유의 대상이 학생이라고 반드시 문제 용지에 적어 두어야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기가 수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3은 개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파트 3은 파트 1, 파트 2와 다르게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역시 성우가 직접 언급을 합니다. 보기도 성우가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3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 풀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파트 3은 개요이에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전체의 내용, 테마가 무엇인가, 즉 테마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시 뉴스를 들을 때 9시 뉴스가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NNL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용어가 나옵니다.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이 전체적으로 금융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이다. 전체 테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문 청취나 대화문인, 이 대화문은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의 내용을 모르고 보기도 문제 용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지만, 사실 깨놓고 말씀드리자면 개요이게 전체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러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개념,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만 시중의 교재, 인강, 현장 강의에서 그것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개요이에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용지에 보기가 없으며 지문을 다 듣고 나서 문제와 보기를 성우가 불러준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특정한 어휘에 집착을 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 성우가 어떤 특정한 어휘를 불러줍니다. 근데 그 특정한 어휘에 자꾸 얽매여서 이 특정한 어휘가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어휘에 얽매여서 정답 찾을 수가 없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충분한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 4, 발화편, 그림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고 대략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환자인지, 가게 점원인지, 손님인지, 주인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림을 보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하고 있는데 뒤에 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화살표가 할머니를 가리키고 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떠한 버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청을 눌러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을 반드시 보고 그림에서 누가 말을 하는가, 즉 화살표를 누군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들으시면 정답을 찾기가 수월하십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빨리 체크해두도록 한다. 존경, 겸용에 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므로, 즉 할머니가 좀 눌러주십시오, 할머니가 그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경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존경, 겸용에 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므로 존경과 겸용 표현의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도록 하자. 문법 파트에서 복잡 외우기, 존경, 겸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경과 겸용과 관련된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즉시응답, 질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내용을 문제 용지에 대략적으로 적어두자. 자, 즉시응답은 질문에 대해서 보기가 3개가 있습니다. 자, 파트 5 역시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성우가 언급을 하는데 그 질문에 맞는 제일 적당한 보기 3개 중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다 알아듣었다고 하더라도 보기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의 내용을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의 내용을 문제 용지에 적어놓고 나서 정답을 보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을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 문제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는 경우,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점을 가진 보기 외가 정답이 되는데, 예를 들어 시제나 경어 등을 참고로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나타와 이쯤 이용에 이케마스까? 당신은 언제 일본에 갑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보기 1, 2, 3에서 키노 이케마시다, 오토토이 이케마시다, 아시다 이케마스 했을 때 1번과 2번은 키노 오토토이라고 하는 과거 시험이 나와 있고, 3번은 모레 아시다 이케마스, 아사테 이케마스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질문의 내용을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보기 3개 중에서 2개는 과거형이고 1개가 현재형이다. 그럼 하나, 현재형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보기 중에서 유사성을 가진 2개의 보기는 정답이 아니고 유사성이 없는 하나의 보기가 정답이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청해가 정말 최악의 경우일 경우, 정말 문제 질문 내용을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답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제가 스킬을 정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관용구나 수거, 속담에 관해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용구, 수거, 속담에 관련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인사법, 물론 이때키마와서, 이때라시아 이런 식으로 고소 사마데시다, 잘 먹었습니다 할 때 아니요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에 오소마츠 사마데시다, 이런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법을 공부를 반드시 해 두셔야만 적시 응답에서 9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편은 꼭 시험지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강이나 시중교재, 현장 강의에서 선생님이 제공하시는 프린트라든가 책을 보고 반드시 파악을 해 두셔야만 적시 응답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청취는 듣는 것만큼 점수를 맞을 수가 있지만 보는 것만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만큼 어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만큼 공식적인 인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가, 즉 얼만큼 그 교재를 많이 봤는가에 따라서 고득점이 나올 수도 있고 고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만큼 들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청해 파트의 두려움을 없애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만 실전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 미나상 간바떼 구다사이.